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9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원래 소유권의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뭐죠? 매매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될 텐데, 그 매매는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요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소유권 취득은 한 번이나 볼까 말까 신기한 것들이지만 시험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요 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출제 경향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출제하되 좀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시효를 공부할 때 너무 판례에 매몰돼 가지고 지엽적인 판례를 외우려다가 기본적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강조 말씀을 드려요. 자, 처음에 이제 취득시효 일반이 나오는데, 취득시효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 취득시효 또는 일반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고, 특징은 20년 지났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요건인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점유할 때 배운 건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주인지 차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이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주점유여야 취득시효할 수 있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어야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를 개시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점유취득시효의 제도 취지, 존재 이유가 나오는데,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매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어져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점유취득시효인 거죠. 자, 우리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어요. 그러면 아기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가 나와 있고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소유권과 그 밖에 재산권인데, 넘겨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점유권인 거죠. 자, 점유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권 유치권은 다시 한번요. 저당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저당권이라 그랬네. 아무튼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의미 없고, 특히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유권 유치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그 즉시 갖게 되는 권리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갖게 되는 권리는 아니니까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의 대상. 자,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점유라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 점유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 수요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취득 수요하려고 하는 토지가 꼭 한 필지일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 수요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 수요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가 맞아요. 내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점유 취득수요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수요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공용이 폐지가 된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수요할 수가 있다. 이걸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이란 말이 좀 어간이 안 좋아서 아마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무튼 공용이 폐지가 된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수요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뭐하지 못해요? 취득수요하지 못합니다. 판례가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소유의 의사로 평안하게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뭡니까? 자주냐 타주냐 구별하기 위한 판례인데 이건 우리가 점유권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니까 또 보지는 않을 거고요. 넘겨보시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꼭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할 필요는 없고요. 앞 사람과 점유 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 돼도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수요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점유권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15년 점유를 했고요. 을이 추가로 5년을 점유했어요. 근데 그러면 을은 선택권이 있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합산해서 몇 년이에요? 20년이니까 을은 합산해서 취득수요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이에요. 그러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선이 5년이지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니까 악의 몇 년이 돼요? 20년이 되겠죠. 이때 을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 하더라도 취득수요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선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의 20년을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선의의 5년을 주장하는 것도 날 수도 있다. 왜요? 선의의 5년을 주장하게 되면 취득수요를 못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지료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은 선택권이 있으니까 꼭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20년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수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점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취득수요가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취득수요가 완성되는 순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시작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예요. 자,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20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판례가 대단히 많고 판례를 어려워하게 되는데, 모든 판례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갑의 병으로 소유권자가 넘겨졌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0년이 지난 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세요. 을이 만약에 이 점유의 시작점,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면 이 정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점이 아니라 1년만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소유자가 변동이 안 됐다면 을이 어떤 시점을 선택하더라도 피해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을 뭐 할 수 있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산점에 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취득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요. 키가 되는 것은 뭐죠? 등기 청구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4.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등기는 원시 취득이지만 보존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등기라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엔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원하고 공연한 점유라는 점에서는 점유 취득시효와 마찬가지인데, 추가되는 것은 이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자,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매매가 필요하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했더라도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말은 이 등기가 결국은 무효인 등기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등기가 무효니까 당장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인 거죠.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나오니까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를 해놓고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게 됐고 등기까지 했어요. 근데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고요. 따라서 병은 아무리 선이 무과실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데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이제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6번입니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등기할 때는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든 아니면 뭐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든 그 무효 이유는 묻지 않거든요. 다만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후보존 등기죠.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 등기는 무효인데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해야 되는데 점유 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등기 기간에 승계가 인정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고 정도 점유하게 됐고 등기까지 했어요. 근데 물론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서 정에게 팔았다면 정은 당연히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이 7년 만에 정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또다시 10년을 등기하고 점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3년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3년만 하면 되는 거죠.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앞 등기 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다.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 314페이지 판례까지 제가 싹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오시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이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질권이다 이런 권리 취득 시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요거죠. 자주점. 요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소유의사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취득 시효하고자 할 때는 굳이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 시 효과가 원시 취득이다. 다만 등기는 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빠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다시 고수입니다.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요 을에게는 새로운 20년이 될 때 또다시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은 또다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니까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21년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성이 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면 병이 정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줬다. 이때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병과 정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오시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6번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도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 7번 마지막이네요. 자,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20년이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된 후에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의할 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에게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 했죠, 그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네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네요. 2번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입니다.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겐 등기는 무효라도 상관이 없지만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판례인데 설명드릴게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뭐가 바뀐 거죠? 소유자가 바뀐 것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오면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인데 우리 판례입니다. 이 판례 또 나올 건 아닙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군 거죠? 갑이니까.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을 앞에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병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 병에게 저당권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갚았어요. 변제했을 때 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라는 것이 우리 판례이죠. C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런 의미로 판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을 앞에 이전 등기 전까지는 어차피 법적으로 갑이 뭐예요? 소유자인 것이고, 그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따라서 갑이 소유자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갑의 뭐죠? 정당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의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변제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갑행위가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뭐 판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선전, 습득, 발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